지금 시기는 제가 항상 기회라고 말씀드리는 이유가 이런 것 때문에 계속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오히려 그거를 좀 역발상을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침체가 나타나고 나서 그 다음부터는 회복이라는 방향성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게 시장 경제에 대한 사이클이기 때문에 이거를 이해를 하셔야지만 우리가 엇박자를 타지 않고 투자 포인트를 잡아갈 수가 있다. 이거를 좀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과거에 일본에 대한 시장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시면 좋아요. 일본이 얘네들은 금리 인상이 자이언트 스텝을 밟든 빅 스텝을 밟든 여기에서 혼자 발을 빼는 모습을 계속해서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엔화가 굉장히 폭락을 했죠. 엔화가 쭉 떨어지면서 가치가 폭락이 됐는데 일본 같은 경우에는 빅 스텝을 밟고 자이언트 스텝을 밟고 있는 그런 와중에 엔화를 테이퍼링하지 않고 오히려 국채를 매입을 하기 시작을 하고 대규모 완화 정책을 실행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엔화 가치는 당연히 떨어질 수밖에 없고 지금도 일본은 국채가 거의 뭐 최대치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이 어떠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느냐, 지금 일본 지수를 보게 되면 니케이 지수는 신고가를 돌파를 하면서 지금 또 다시 한번 상승 추세를 이어가려고 하는 모습이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니케이가 왜 이렇게 상승을 하느냐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걸 투자 포인트로 삼으셔야지만 중국에 대한 위안화 약세가 오히려 또 우리한테 기회가 될 수가 있다는 것을 또 이해가 될 수가 있습니다. 니케이 같은 경우에는 금리를 계속해서 강하게 올리지 않고 오히려 국채를 매입을 하기 시작을 하면서 기업들이 자본금 조달을 원활하게 할 수 있게 환경을 계속해서 만들어줬어요. 그러다 보니까 소비 심리도 다시 한번 증가가 되기 시작을 하고 오히려 지금 미국이 빅스텝을 밟다가 이제 디폴트 우려까지 형성이 되고 있죠. 그래서 이게 미국이 엄청나게 좀 금리 인상을 지들 멋대로 올리다가 이게 조금 지들 발에 발등을 찍히면서 이제 디폴트 우려감이 형성이 된다. 지금 경기가 굉장히 안 좋아졌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여당 야당 합의점이 뭐 좀 미뤄지면서 시장에 우려감이 형성이 되고 막 그랬었는데 그러다 결국에는 이게 잘 협상이 마무리가 됐죠. 그렇게 되면은 우리가 FOMC 회의 15일날 어떤 흐름을 기대할 수가 있느냐, 이제는 금리 인상을 조금 멈출 가능성이 있다. 그렇게 투자 포인트를 잡을 수가 있겠죠. 그러면은 FOMC 회의를 통해서 금리가 그동안 너무 빠르게 올렸기 때문에 미국조차도 감당을 조금 어려운 상황이 이어졌었다 라고 판단이 되면은 이제는 금리를 더 올리진 못하고 지금의 스탠스를 유지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제가 작년부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봐야 되는 게 금리 인하에 대한 사이클을 기대하는 게 아니라 금리 동결만 나오더라도 시장은 굉장히 좋게 흘러갈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는 금리를 그동안 힘들어서 이제 당장 인하를 기대하기는 어렵겠죠. 지금까지 올려놓은 게 있다 보니까. 근데 여기서 동결만 나온다라고 하면은 항상 주식은 꿈과 미래를 먹고 자라는 그런 곳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동결이 나온다라고 하면 그 다음 스탠스는 결과적으로 시간이 회복 구간이 지나고 회복이 잘 된다라고 하면은 금리가 인하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그러면 우리는 여기에 대한 기대감까지 계속해서 시장에 대한 선반영으로 나타나기 시작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자이언트 스텝에서 빅 스텝으로 갔는데 금리가 계속해서 막 올라가기 시작을 하다가 조금 주춤하기 시작을 하니까 일본 시장에서는 이게 달러 가치에 대한 화폐 가치가 밑도 끝도 없이 멀어지진 않겠다, 이제는 좀 서서히 완화되기 시작을 하겠다라고 기대감이 나타나기 시작을 하면서 오히려 니케이 지수는 강하게 상승을 하면서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중국은 지금은 계속해서 좀 같이 따라가려고 하고 막 봉쇄 정책을 하고 예상치 못하게 소비 심리가 안 살아나고 이런 흐름이 계속해서 만들어지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문제점을 잘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중국이 어떤 스탠스를 예상을 하는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일단은 리포트를 하나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걸 같이 보면서 말씀을 드리면은 지금 회복에 대한 모멘텀이 둔화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중국이 예상보다는 조금 더딘 회복을 계속해서 만들고 있는데 이게 중국도 알고 있다는 거겠죠. 그래서 예상치 못한 지금 부동산 침체가 계속해서 지속이 되고 있고 지금 강하지 않은 정부의 부양의지 때문에 박스권이 계속해서 움직여질 전망이라고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 대한 육성의지가 확고한 분야에다가 주목을 할 필요가 있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제 정부가 지금 당장 자기 맘대로 금리를 인하시킬 수는 지금은 없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스탠스 조금 이따 바로
말씀을 드릴 건데, 추가적으로 철강진에 대한 마진도 계속해서 하락세를 보여주고 있고, 이렇게까지 계속해서 안 좋은 이유는 결과적으로는 예상보다 지금 서비스 업종에 대한 회복 심리가 높아지고는 있지만 소비 심리가 안 살아나고 있는 게 문제점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봉쇄를 풀고 나서 리오프닝을 하면은 그동안에 중국 사람들이 못 나가고 하다 보니까 계속해서 가파르게 초과 저축이 증가했기 때문에 이게 풀어나가기 시작을 한다라고 하면은 보복 소비가 이어질 거라고 좀 기대를 했는데, 이게 안 풀리고 있는 게 계속해서 문제점이 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이유는 아무래도 지금 소비할 장소가 없어서 쌓아둔 돈이라기보다는 계속해서 이제 일자리나 경기가 계속해서 안 좋아질 거를 예상을 하고, 지금 내가 미래에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불안하니까 사람들이 돈을 모아두기 시작을 했던 저축 물량들이 쌓였던 거고, 그리고 나서 지금 당장 경기가 살아난 것도 아니고 코로나가 완전히 없어진 것도 아니고 하다 보니까 이게 돈이 막 안 풀리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시장에. 그래서 내수 경제가 굉장히 약한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 이거를 보실 수가 있고, 내수 경제가 약하기 때문에 위안화가 계속해서 약세가 나타나고 있다, 이거를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정부는 어떤 선택을 해야 될 수밖에 없느냐, 여기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결국에는 FOMC 회의가 지나고 나서 금리 동결이 나온다라고 하면은 중국은 먼저 금리 인하에 대한 스탠스를 맞출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부동산에 대한 침체를 조금 부양을 하는데, 경기 부양에 대한 정책을 포커스를 맞출 수밖에 없는 게 중국이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은 금리가 계속해서 낮아지기 시작을 하고 기업들에 대한 좀 침체가 회복이 될 가능성이 높겠죠. 그러면은 지금은 서비스업이 더욱더 좀 소비가 잘 되고 있고 제조업이 좀 더딘 흐름이 나타나고 있는데, 결과적으로 경기가 회복을 하기 위해서는 서비스업은 추가적인 많은 돈을 버는데 좋은 효과가 있겠지만, 결과적으로 이렇게 경기가 안 좋을 때는 제조업들이 좀 돈을 많이 벌어줘야지만 경기가 빠르게 회복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면 뭐 수출을 하는 철강이라든지 반도체라든지 이런 뭐 자동차라든지 이런 산업들이 본격적으로 회복을 해야지만 이 경기가 부양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중국도 이거를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 산업 생산에 대한 사이클을 좀 더 올리는데 가속화를 시킬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죠. 그렇게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기업들이 좀 경기 활성화를 할 수 있게끔 도움을 많이 줘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세액공제 혜택이라든지 기업들이 좀 성장할 수 있게끔 많은 사이클을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역대급 실적을 작년에 보여주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반도체 산업도 바닥을 찍고 다시 한번 성장 모멘텀을 가져가는 사이클 보여주면서 경기 회복이 좀 기대감이 많이 커지고 있는 상황인데, 중국도 거기에 대한 사이클을 따라갈 수밖에 없다. 그렇게 되고 금리가 인하되고 기업들이 돈을 잘 벌기 시작을 한다라고 하면은 결국에는 소비가 회복되는 가능성이 굉장히 높을 수밖에 없겠죠. 지금 청년 실업률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다라고 해요, 중국이. 그렇게 되면은 지금 기업들이 더욱더 사람을 많이 뽑기 시작을 하면서 새로운 인프라에 투자를 할 수 있게끔 거기에 대한 배경을 쌓아줘야지, 그래야 경기가 빠르게 회복을 하고 이런 실업률의 문제가 회복이 되기 시작을 하면서 내수경제 사이클이 강하게 상승을 하는데, 그러면 그 과정에서 주가는 먼저 선반영으로 빠르게 올라갈 가능성이 높겠죠. 그래서 일본이 그거를 먼저 사이클을 만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중국은 지금은 위안화가 약하기 때문에 경기 부양 정책이 좀 더 강하게 날 수밖에 없고, 그렇게 되면은 철강이라든지 이런 필수 소비재들이 빠르게 좀 소비가 되기 시작을 하면서 철강 산업도 빠르게 성장을 하고 부동산에 대한 문제점도 다시 한번 완화가 되기 시작을 하는 그런 기대감을 가져갈 수가 있고, 그렇게 되면은 증시도 가파르게 상승을 하면서 일본도 굉장히 잘 가고 있고요, 중국도 잘 간다라고 하면은 이번에는 작년과는 다르게 미국보다도 오히려 아시아 증시가 좀 대시세가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더욱더 커지고 있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한국 같은 경우에도 지정학적인 리스크 어느 정도 다 해소를 해놓고, 아직까지는 뭐 전쟁이 끝난 건 아니지만 역동적인 수출을 끊임없이 보내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K방산 잭팟 수출이 엄청나게 커지고 있고요, 그리고 콘텐츠 사업도 굉장히 잘 되고 있고 돈을 굉장히 빠르게 벌고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오히려 외국인들은 미국보다도 오히려 저평가를 받고 있는 한국한테 투자 포인트가 굉장히 강하게 나타날 수가 있어서, 지금 시기는 제가 항상 기회라고 말씀드리는 이유가 이런 것 때문에 계속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뭐 중국의 침체가 온다 뭐 이런 얘기 때문에 뭐 시장에 대한 좀 안 좋은 흐름을 조성하는 그런 내용들도 굉장히 많은데, 오히려 그거를 좀 역발상을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침체가 나타나고 나서 그 다음부터는 회복이라는 방향성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게 시장 경제에 대한 사이클이기 때문에, 이거를 이해를 하셔야지만 우리가 엇박자를 타지 않고 투자 포인트를 잡아갈 수가 있다, 이거를 좀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